네, 이번 주는 미국의 중동 순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순방하게 되는 일정이 있죠. 금요일 오전에 워싱턴으로 귀국하는 그런 일정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중동 순방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우디 국왕과의 회담에는 팔레스타인하고 레바논, 시리아 지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죠. 지금 현재 기사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중동 순방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순방이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알려진 바와 달리 중동 정책에 대한 사실 굵직한 이야기도 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좀 봐야 되고, 이번 순방에는 알파벳이라든지 퀄컴, 팔란티어 CEO들도 함께 참석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자리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동 투자를 아무래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보시게 되면 물론 트럼프가 저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사우디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습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동 투자를 발표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이어지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유가의 하락은 사우디 주도의 수급 이슈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저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담고 있는 수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결과로 계속해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급 관련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거기다 이제 투자 심리까지 더해져서 선물 시장이 크게 흔드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디플레이 요인을 구조적으로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면서 유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따라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일축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WTI 국제 유가 가격이 적어도 $100 이상을 일시적으로 넘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넘었다 할 정도의 차트 흐름이 나오면 그때 가서야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실물단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죠. 계속 유가는 하락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은 사실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 등 원자재에서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효과로 나타난 게 과도하게 구리 가격이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결국 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한마디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리스크 요인이 이 원자재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만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리스크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리 등의 원자재, 특히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구리와 골드의 레시오인데요. 지금 그 비율 자체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구리와 금 레시오의 비율이 결국 10년물 채권 수익률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갖고 흘러왔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 2021년부터 이 등락이 엇갈리고 디커플링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모습이 현재의 펀더멘털상 채권이 4.3%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흐름 쭉 보게 되면 미 국채금리와 상관성이 상당히 높았던 지표죠. 이 산업용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이 구리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의 레시오입니다. 보시면 전통적으로 상당히 잘 맞아왔었죠. 그러나 2021년부터는 미국 국채 10년과 구리금 가격의 비율이 어긋나기 시작을 한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뚜렷하게 방향세가 갈라진 거, 디커플링 난 거 확인이 됩니다. 이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명목금리 상승 우려가 작용을 했고, 그 외에도 일부 연준이 QE가 아니고 QT를 진행하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금리 상방 압력을 받았을 요인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논리가 맞으려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지 않다라는 펀더멘털 매크로 데이터가 나와야겠죠. 그렇지가 않다면 두 개의 흐름 중에 이 빨간색 10년물 국채 흐림률이 이 파란색으로 수렴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얘기는 연준이 얼마나 지나치게 현재 긴축적인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야 이 빨간색으로 수렴될지 파란색으로 수렴될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매크로 상황을 따져보게 되면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특히나 하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실업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둔화 위축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경기가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다면 이 수렴되는 각도가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수렴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한마디로 미 국채 수익률이 2%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경기의 펀더멘털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내일 저녁에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게 됩니다. 시장 예상치가 0.3% 상승을 엿보고 있죠.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코어까지 모두 0.3% 상승을 보고 있는데, 이 수치를 웃돌게 된다면, 컨센을 상회하게 된다면 결국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으로 시장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4월 CPI부터 관세 정책에 따른 가격 정가의 모습이 나타날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 정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보긴 어려운 이유가, 실제 관세 적용 도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제 부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조절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가격 정가가 당장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4월 CPI까지는 글쎄 높은 컨센을 상회할 정도의, 한마디로 관세 우려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뚜렷하게 나오는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도 굵직한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첫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통상 협상이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모두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내용을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12일이죠. 오늘 저녁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는 것도 상당히 참 오랜만에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사실상 이번 관세 협상, 즉 주말 사이에 이루어졌던 미중 간의 이런 회담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잖아요. 보시게 되면 대부분 서로 간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일정 부분의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양국 간에 서로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시작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그 외에 디테일한 협상 내용이라든지 누가 서로에게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고 서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이런 협상 결과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흐름이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가 협상이 체결돼서 반등한 게 아니죠. 협상을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협상이 부결된 것도 아니고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기대감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만큼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다만 그 기대감 정도가 실제 협상이 부결되면서 다시 무역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큼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프라이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은 14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25% 보복 관세를 대응하고 있죠. 사실상 의미 없는 관세율이다. 이런 평가가 많고, 주말 사이 트럼프가 80% 관세율이 적절하지 않냐. 이런 내용도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 자체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정보라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 사실상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해석할 여지는 따로 없고, 저는 오히려 미국 내각에서 트럼프가 했던 발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면 일부 양보할 수 있겠지만, 이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각회의에서 트럼프가 발언한 언급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게 지금 경기 펀더멘탈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미국 어린이들이
30개의 인형을 갖고 놀았다면 앞으로는 2개의 인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2개의 인형은 평소보다 몇 달러 더 비쌀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관세 부과로 실제 실현된다면 경기 전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2가지가 나타나겠죠.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얘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30개의 인형을 소비하던 경제 규모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뜻이죠. 더불어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적은 양을 소비하게 되는 현상이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일 경우에는 타격이 더 직접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소비 여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내수도 위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는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물론 다만 여기서 기업들이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더라도 기업 자체에서 마진으로 소화하게 되는 현상도 비슷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기업들의 마진이 줄게 되는 모습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거죠. 결국 생산 비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산 원자재의 부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려는 공급망 재구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 비용이 부과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용 상승과 전반적인 공급망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습이 단기적으로 다 시장에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무역량이 감소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상대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결국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양국 간의 무역량이 줄어들고 지금 미국 항구의 교역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 다 확인하셨죠. 따라서 글로벌 공급 사슬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락되는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서민층이라든 중산층은 물가 상승과 소득 정체 사이에서 생활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게 한마디로 결국엔 실업률이 치솟게 되는 리세션의 그림이죠. 정리해보면 관세 인상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 둔화, 경기 둔화라는 전형적인 고리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트럼프는 관세뿐만 아니라 감세라든지 규제 해소의 정책도 함께 반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지금의 관세 부과에 따른 효과가 감세를 하더라도 충분히 상쇄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결국 미국 기업들조차도 중국산 제품에 오랫동안 의존해오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해왔던 게 현재까지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을 한꺼번에 바꾼다. 이건 상당히 비용의 상승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을 이어질 것이고 여기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직접적으로 가격을 전가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은 양을 소비하게 되고 실질 구매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은 파산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전반적인 디플레이 압력이 높아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과거 1기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게 당연하죠. 결국 대중 관세율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마무리된 국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대중 관세율에 따른 이 펀더멘털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는 이런 궤도 속에서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